안녕하세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있어서 이 글을 써봅니다. 전 늘 몸이 약한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제가 언제나 걱정이 되셨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지기만을 바라셨죠.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던 제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은 그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소원 하나로 사셨다고 했어요. 아빠는 조금 규모가 크게 노끈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열심히 뒷바라지 하였답니다. 아빠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자란 어린 시절이었고 그 덕에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하나같이 제 몸이 약한 것을 안쓰러워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죠. 그 덕분에 평생 단짝이라는 친구도 얻게 되었고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건실한 청년을 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믿고 의지하던 직원이었고 그로 인해 결혼은 일사천리였어요. 저 역시 아빠를 도와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그 직원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인연이 됐어요. 신서방이랑 너랑 결혼한 게 아빠는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이 기뻐. 신서방네가 어렵게 살아도 늘 구김스럽고 항상 자신감도 넘치면서 너한테 또 얼마나 다정해. 결혼하면 또 걱정이었는데 신서방이랑 결혼을 해서 그런지 아주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긍지옥역 우리 딸 어떤 남자한테 시집가나 했더니 신서방 같은 남자를 만나서 진짜 다행이죠. 네가 봐도 정말 괜찮지? 정 많고 일처리 확실하고 너밖에 모르고 남자 그거 하나면 돼. 돈이야 그저 성실하게 벌면 그만이고. 그러게 내가 봐도 승종씨 우리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회사에서 평판도 좋잖아. 나도 정말 마음에 들고. 머지않아 회사를 네가 물려받을 건데 아빠 옆에서 큰 힘이 될 거다. 승종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너도 힘이 나지. 아빠 그런 말 마. 나는 지금의 자리도 만족해. 그냥 아빠 오래오래 사셔요.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 많이 해줄 테니까. 남편은 조금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회사에서 능력치를 인정받은 인재였고 성분 또한 저희 아빠가 눈여겨봤었기 때문에 제 남편감으로 딱 점 찍어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만난 것이었지만 첫눈에 반해버렸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절 정말 아껴주었답니다. 심장 때문에 정기검진을 가는 날이면 항상 동행해 주었고 부모님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절 아껴주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기뻤어요. 그런 모습을 저희 부모님도 보시곤 흐뭇해하는 나날이었어요. 내가 평생 지켜줄게. 몸이 그렇게 약한데 어쩌겠어. 회사에 나오지 말고 집에만 있어. 아무리 회사 일도 배워야 한다지만 몸이 더 중요하잖아. 당신한테는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당신 몸만 잘 추슬러. 그래야 우리 아기도 같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모르겠다. 가뜩이나 바쁜 회사인데 내 몫까지 하려면 힘들겠어. 그래도 결혼했고 장인어른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처럼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원래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요즘 들어선 더 내 회사처럼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당신은 몸 관리나 잘해. 알겠지? 아무래도 결혼을 했고 아이도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 그전보다는 회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저였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 몸 관리를 하며 그저 아프지 않기만을 바랬어요.
저 역시 결혼을 하고 나니 몸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일 때보다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게 행복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단짝 친구 또한 저에게 남편 칭찬을 많이 해주었죠. 네 남편 진짜 괜찮다. 그래, 넌 회사 일 좀 당분간 신경 쓰지 말고 아기 가져야 하니 몸 생각 좀 해. 가뜩이나 약한데 아이 가지면 얼마나 더 약해지겠어. 승종 씨 말대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사는 승종 씨한테 맡기고. 어쩜 그렇게 자상하니? 너희 아버지가 확실히 성경지명이 있으신 거야. 딱 그런 남자 골라서 너랑 맺어줬잖아. 네가 보기에도 그래? 사실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회사를 안일하게 맡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찝찝했거든. 물론 승종 씨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미안함도 있고 걸리는 것도 많고. 아주 복이 터져서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냥 승종 씨한테 잘 맡겨. 유능한 사람이잖아. 너보다 훨배 나을 거야. 그리고 여자는 그냥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제일이야. 아무리 커리어 우먼이 되면 뭐하니? 애 내팽개치고 일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승종 씨한테 네가 하는 일 좀 덜고 맡겨. 너희 아버지도 다 그러라고 회사 사람이랑 결혼시킨 거라니까.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는 친구였기에 친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 일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삶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한 남도 이렇게 남편을 치켜 세우니 정말 시집 잘 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때 아빠는 남편과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하셨고 온전히 저에게 물려주고 남편과 같이 경영을 했으면 하셨어요. 이제 신서방도 일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너도 역시 일 배운 지 오래됐잖냐. 이제 슬슬 경영에서 내가 내려올까 하는데. 아직 안 돼. 아무리 신서방이랑 내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겠어? 조금만 더 힘내줘요. 내가 자꾸 회사에 개입하는 것도 신서방이 불편할 거야. 실질적으로 나 대신 많은 걸 하고 있거든. 이쯤 됐다 싶어. 너도 엄연히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혹시라도 어려운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언제든 물어보면 되잖니. 걱정 마라. 그렇게 제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했던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시게 되었고 큰 사고로 인해 반쪽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도록 재활에 힘을 썼지만 반쪽 마비는 돌아오지 않았고 거동도 불편한 데다 말투까지 어눌해진 아빠는 결국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맞이한 파국이었습니다. 어쩌니 이제 니네 아빠 그렇게 건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된단 말이야. 그것도 뺑소니로.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 범인 꼭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회사는 나랑 신서방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네 아빠 꼭 이겨내야 할 텐데 저렇게 나약한 분 아니잖니. 어쩜 좋아. 엄마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거니? 엄마한텐 내가 있잖아. 아빠 빈자리 안 느껴지게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요. 엄마가 나약해지면 어떡해. 아빠가 언제든지 건강해졌을 때
엄마가 옆을 지지하고 있어야 아빠가 행복하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힘내자고. 매 순간 좌절스러웠지만 정말 힘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회사 일에도 더 매진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오히려 집에서 쉬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만 회사를 맡겨두기가 쉽지 않았고 악착같이 같이 회사를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남편은 임신 얘기를 하며 저를 설득하여 집에서 있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임신 얘기를 하게 되니 남편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보고 몸 생각하며 쉬라고 하였고요. 장인어른이 우리 아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당신 아니어도 내가 회사는 잘 책임질게. 당신도 우리 아이 갖기를 소망했잖아. 더더욱 어머님 저렇게 애롭게 계시는데 손주 한번 안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당신한테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나 역시 아이는 갖고 싶어.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힘내보자. 그래서 나중에 장인어른 장모님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임신을 준비하게 되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가끔 한 번씩 욱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일이 오죽 많아서 힘들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참는 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불과 그걸 느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늘 일에 치여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 직원이 저에게 말실수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이사님, 나오셨네요. 어제는 사장님이랑 즐겁게 보내셨어요? 집에 일찍 가신다고 반차 내고 가셨는데. 반차요? 네. 요즘 힘든 건 없으시죠? 아무래도 일이 많아져서 더 힘들다고 들었는데 힘내주세요. 에이, 저희야 뭐 똑같죠. 힘들다고 총무직원도 하나 다시 구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서류 작업이 수월해졌어요. 직원도 새로 뽑고 반차를 썼다는 직원의 말에 일단 아는 것처럼 넘어갔으나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 사실을 은근슬쩍 떠보니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렇게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던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남편에게 회사를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찝찝한 건 사실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어제 야근하느라 많이 바빴어? 저녁에 잠깐 도시락 싸들고 갈까 하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요즘 물량이 많잖아. 그래서 밤샘 작업 좀 했지. 당신도 알다시피 나 일하면 전화 잘 못 받잖아. 은근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챙겨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내 회사인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당신도 한시름 놓을 거 아니야. 전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뒤이어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 하나를 알았는데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그것도 정말 제가 믿고 믿었던 저의 단짝 친구와 외도 중이었어요. 꽤나 오래된 사이인 것처럼 보였는데 믿었던 두 사람이었기에 저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친구와 남편은 그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였답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고
믿었던 절친의 배신, 남편의 뒤통수, 세 가지가 겹치니 정신 차리기 힘든 시기였어요. 왜 힘든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원망스러웠고 참 어리석게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랑 정혜 사이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빠도 아픈데 당신까지 어쩜 이럴 수 있어? 언제부터였어? 도대체 언제부터길래 이렇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냐고.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제발.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걸... 설마 내 뒤 캤어? 진짜 무서운 여자다. 어떻게 신랑을 못 믿고 뒤를 캐? 소름 돋아. 지금 그 말이 나와?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나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 정말 다시 보인다. 우리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뭐 어쩌겠어. 우리 관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후회할 텐데. 어차피 회사 일은 거의 다 내가 하고 있고, 당신은 회사 일 잘 모르잖아.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거래처들도 이제 나보고 거래해. 만약 내가 없다고 하면 거래처들이 당신네 회사 물건을 쓸 것 같아? 생각 잘해. 진짜 뻔뻔하다. 난 당신이 나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예상 밖 행동을 보이다니. 그거야 장인어른 건정하실 때 얘기고. 솔직히 장인어른 오늘 내일 하시잖냐. 회사 사람들은 이미 나한테 다 회유됐고, 당신같이 병자 마누라랑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정이랑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했어. 정혜도 당신한테 쌓인 게 많던데? 이런 인간이었구나. 당신 진짜 후회해, 그러다가.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었고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다니라고 느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그저 싹싹 비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리하여 전 다음날 단짝을 만나게 되었고 단짝 친구는 저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정신이 확 차려지면서 내가 뭘 해야 하나 싶었어요. 이럴 때 아빠라도 멀쩡하시다면 나에게 해답을 주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슬픔이 사무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과 이혼하는 것도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엄마 아빠의 울타리, 결혼을 하고는 남편의 울타리 아래 살아온 내가 이제 남편과 헤어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땐 경황이 정말 없었어요. 네 남편한테 다 들었어. 우리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이혼해줘. 승종 씨랑 너랑 똑같구나. 미안하다고 먼저 나와야 하는데 어쩜 그래? 뻔뻔하게 그렇게 말이 나오니?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한참 잘못 봤어. 내 옆에서 배신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어쩌다 승종 씨 만난 거니? 한 번의 실수야? 아니면 일부러야? 실수라곤 말 못하겠다. 너한테 죄책감은 없거든. 그동안 그렇게 네 시중 들어줬으면 됐잖아? 그냥 나한테 선물 하나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승종 씨는 애초에 너랑 아이 가질 생각 없었어. 그냥 빨리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길 바랬거든. 언제부터였냐고? 너랑 승종 씨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네가 인사시키던 그날 정말 반했거든.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말할게. 네가 날 친구로 생각했다면
승종 씨랑 헤어져 줘. 알잖아. 승종 씨 없으면 안 되는 거. 나도 안 돼. 너 그동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잖니. 그러니까 승종 씨만은 양보해. 나도 절대 포기 못하니까. 승종 씨, 너한테 마음 다 떠났어, 이거사. 정신 차려. 원래도 미련하고 답답스러운데 어쩜 이런 일이 있어도 너는 미련을 떨어대니? 진짜 악랄하다, 너희 둘.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네가 인간들이니? 우리 아빠 쓰러지기만을 노린 거 아니야? 회사도 애초에 너희가 먹으려고 한 거야.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할 때부터 의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네. 그걸 이제 알았니? 진짜 둔하다. 원래도 둔한 건 알았지만 어쩜 이리 둔해? 그러게 사람을 왜 그렇게 잘 믿어? 진구는 저에게 모진 말을 뱉어내고 자리를 떠났고 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와 계시더라고요. 이래서 핏줄인가 싶은 것이 하필 내가 가장 힘들 때 엄마가 와 계시는 것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놀란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세세히 얘기해 주었어요. 엄마는 싸잡아 주리를 틀 것들이라고 하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당장 이혼해. 아휴, 지가 누구 덕에 컸는데 지금 바람을 피워? 그것도 정혜랑? 예, 울지 마라. 이혼하면 그만이야. 근데 엄마, 이 상황에도 승종 씨랑 이혼 못하겠어. 그럼 나 어떡해? 영영 혼자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가라고. 네가 왜 혼자야?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라.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냥 끝내. 미안해, 엄마. 승종 씨 설득하고 싶어. 실수일 거야. 원래도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용서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끝까지 저를 말리시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제가 그렇게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엄마가 남편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는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사위에게 읍소를 하러 간 것이에요. 그날도 일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밤새 많은 사이 약식 좀 갖다 주며 얘기 좀 해보겠다고 엄마는 저에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약식을 만들어 남편에게 향했으나 그날 아주 경악스러운 사태를 보고 말았는데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지? 딸한테 얘기 들었어. 일단 이거 자네가 좋아하는 약식인데 먹으면서 얘기 좀 하지.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아,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시냐고요? 진짜 공 가서 구분 더럽게 안 되시네. 예전에야 장인어른 회사지. 이젠 제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네. 아니, 뭐야? 자네 말 다 했나? 우리 딸이 하도 사정해서 자네랑 얘기 좀 해보러 왔더니만 어디라고 오냐고? 사람이 원래 이랬나? 그저 친절하고 자상할 줄만 알았더니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행동했던 거였어? 아주 못돼 먹었네. 아휴, 여기요, 경비. 이분 좀 끌어내요. 내가 잡상인 치닥거리까지 해야겠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나가세요. 뭐야? 잡상인? 아, 자네 말 다 했어? 사람이 어쩜 이렇게 변하나? 돈이 이렇게 만들었어? 아님 여자에 미쳐서 그래? 남편은 엄마에게 화를 내며 엄마가 가져온 약식통마저 땅바닥에 내리꽂았고
그 약식통이 땅바닥에 내리꽂힌 순간 남편 인생도 곤두박질 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부른 경비 아저씨가 저희 아빠의 정말 친한 동료였고 이 회사를 같이 일으킨 개국 공신이었거든요. 무려 저희 회사 지분을 아빠만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고 그동안 남편이 오히려 외도하는 장면을 더 많이 캐치하시고 저 아빠를 위해 하나하나 사진으로 증거까지 남겨두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되자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줄 게 없나 살피면서 남편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눈엔 남편이 투명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참 성경지명이 있었던 건지 그로 인해 남편의 인생까지 쪽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 네 장인이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고 하길래 염두에 두고 봤더니만 엉망이고 형편없더군. 내가 그저 그런 경비인 줄 알았나? 지금은 경영에 완전히 손을 떼고 있지만 자네는 내 지분 없이 이 회사 못 먹어. 알아? 아니 그럼 그 장인어른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저씨였어요? 아, 지금 이 회사 거의 제 말에 다 돌아가요. 아저씨도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걸요? 절 밀어주신다면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죠. 뭐 원래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자네 말 잘했네. 기브 앤 테이크? 그래, 자네 장인한테 받은 게 억수로 많아. 그래서 이번엔 내가 갚아줘야 하거든. 이 말은 즉, 넌 이제 큰일 났단 소리야. 얼른 빠져나갈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거야.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거든. 경비 아저씨는 남편의 뒤통수를 세차게 가격하였고 충격받은 저희 엄마에게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며 엄마를 챙겨둔 뒤 남편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아저씨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저씨에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고 정말 대단하게도 남편의 약점을 모두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당신이 뭔데? 그리고 날 자르겠다고? 웃기지 마.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저 몸도 성치 않은 애랑 결혼까지 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그런데 당신이 나를 잘라? 절대 그럴 수 없지. 거래처 사람들도 그렇고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절대 찬성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내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말 함부로 마. 내가 자네 뒤를 안 밟았을 것 같나? 거래처 직원들이고 회사 직원들이고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새로 채용한 총무팀 직원 자네 사람이라며? 참 많이도 해먹었더라고. 내가 내 회사 순찰 돌면서 장부 한번 확인 안 해봤을 것 같나? 넌 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횡령죄로 콩밥이야, 이 사람아. 지금을 즐겨둬. 그 불행이 닥칠 거니까. 남편은 아저씨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곧바로 거래처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했으나 이미 아저씨가 손을 써놓은 뒤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에겐 횡령의 정황이 포착되었고 뒤이어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답니다. 남편은 이제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았고 마음 약한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요. 아마 예전의 저라면 당연히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줬겠지만 저희 엄마에게 들었던 행동을 보고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최악이었으니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다시 너한테 충성을 다할게. 그동안 네 그림자로 사는 것 같아서 좀 그랬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준다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서 정말 성실하게 일할게. 그 용서는 처음에 빌었어야지. 그렇다면 용서해 줬을 거야. 근데 당신 인성을 안 그 순간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정이랑 둘이 잘 살아봐.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나랑 결혼했으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되겠네. 그럼 정희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 참 잘 어울린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한순간에 정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라고. 정말 미안하다. 정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단짝 친구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의 뺑소니 사고범이 다름 아닌 단짝 친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계속해서 저희 아빠 일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고 범인을 보러 갔더니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건은 뺑소니 사건이 아닌 미수죄로 전환이 되어 수사가 들어갔어요. 남편과 바람을 저질렀던 일보다도 친구가 저희 아빠를 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네가 어떻게 그러니? 우리 아빠가 학교 다닐 때부터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라면서 그렇게 챙겼는데 양심의 가책은 없었어? 합의나 선처 절대 생각하지 마. 쓰레기만도 못한 거사. 니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승종 씨는 흐지부지 나한테 오겠다는 확신도 안 주지. 그렇다고 네가 떨어져 나가줄 것 같지도 않고.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내 최선이었다고. 너희 아빠가 없어야 승종 씨가 나한테 오지. 너한테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고 말이야. 남자를 위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해?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너 같은 것을 곁에 두고 있었다니. 무섭다 정말. 한 번도 널 친구를 생각한 적 없어. 그저 네 배경이 좋아서 같이 다녔던 것뿐이야.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젠장. 친구는 단 하나의 미안함조차도 없었고 그렇게 구속이 되면서 실형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친구는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아 더욱더 형량이 추가되었어요. 자그마치 실형을 12년이나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오히려 상간녀를 무서워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아빠를 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아빠를 해하려고 한 것은 제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늘 시기와 질투를 쌓아왔던 친구의 지독한 만행이었어요. 정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인간이었고 친구와 더불어 남편 또한 잘못을 했기에 횡령죄와 더불어 저에게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횡령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금액이 크진 않았고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잃고야 말았고 저뿐만 아니라 본인이 쌓아올린 커리어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본인이 자초한 거지만요. 내가 정혜를 안 만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 정혜가 옆에서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회사에 이런 행동은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장인어른을 해하려 했더니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난 모르는 일이야. 제발 봐주라. 아니, 정혜를 안 만나지 않았잖아. 만약은 없어. 이미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아마 이 분야 회사엔 얼씬도 못할 거야.
이미 장인회사 꿀꺽 삼키려고 했던 것이 다 소문나 버렸고, 당신같이 횡령을 했던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 날 기만하고 우리 아빠를 욕보인 당신, 다신 용서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럼 구질구질 잘 살아봐.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사이코 같은 여자한테 놀아나다니. 솔직히 작정하고 꼬시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니? 남자들 다 똑같아. 그냥 봐주면 안 될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다신 안 그런다고 약속할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버님까지 해야 하는 나쁜 사이코인 걸 알았으면 애초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 엄마를 그렇게 버러지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 우리 엄마 버러지 취급하는 것도 정희가 시킨 거니? 다 네 의지였잖아.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정혜 탓만 하지 마, 이 치사한 놈아. 너나 걔나 똑같은 악질이니까. 걔 보고 사이코 같다고? 내 앞에서 연기한 너도 내 눈엔 사이코나 다름없어. 사이코끼리 더 잘 됐어야 했는데 아주 꼴 좋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잊혀지더라고요. 가끔 많이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긴 하지만 요즘 들어 아빠가 재활을 잘하고 계셔서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악몽도 예전보다 덜 꾸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차츰차츰 회복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멘털이 솜사탕 같던 저는 이번 일을 겪고 정말 강인해졌답니다. 오히려 제 순두부 같은 멘털이 이번 일로 강해졌기 때문에 이혼한 게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을 되뇌고 또 되뇌며 살고 있어요. 이제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사실 사장님 말만 듣고 모든 걸 진행할 때 찝찝했거든요. 회장님도 안 계시지, 이사님도 안 계시지. 아무리 사이라지만, 그런 때 어떻게 그런 악랄한 일을 저질렀대요? 그러게요. 이제 여러분들 혼란 주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이제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아빠를 위해 이 회사에 몸을 바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꿋꿋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셔야 회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은 대표예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잘 알려주시면 금방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제 취임식 날 전 직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멘털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혼자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웠거든요. 물론 제 옆에 든든한 조력자, 아빠의 친구 아저씨가 도와주고 계셔서 가능한 일이니까요. 아저씨는 아빠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든든한 파트너였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집이 부유했던 아빠의 부모님 즉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저씨는 밥도 많이 얻어먹고 가끔은 학비도 조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고 했고 정말 감사한 인연이기도 하고 저에겐 은인이에요. 너희 아빠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언제나 네 걱정밖에 없었거든. 몸도 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너네 아빠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 것 같구나. 정말 대단해. 아저씨 덕분이에요. 솔직히 이번 일도 그렇고 아저씨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저 아재 엄마의 은인이고 아빠도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저씨한테 더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아빠 대신 저의 옆에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용기가 많이 났어요. 요즘엔 아빠가 말도 꽤 제법 잘하시고 몸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시곤 정말 행복해 하신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이 계기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요즘이에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다시 이 멘털로 돌아간다면 그 악랄한 것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인생이겠죠?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으시거든 털어버리고 자기 분야에 더 몰입해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30대 돌싱녀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국에는 제 가족 편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족이라는 것이 전 결혼을 하면 저 또한 포함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 알려드릴게요.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저희는 그냥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쭉 해오던 말이었고 남편 역시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도 알아보고 결혼 비용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댁에서 대뜸 집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왜 집을 해준다고 해도 안 받는 거야? 너희 집 한 채 사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니? 우리가 집을 해준다니까? 너희가 모은 돈 그냥 알아서 사용하고 집은 우리 집에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들은 시댁에서 집 해준다고 하면 옳다구나 하고 받는데 너는 무슨 자존심이 이렇게 세니?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우리가 너희 생각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어머님,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집 구해도 괜찮아요. 직장도 생각을 해야 하고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한 집은 제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요. 거기서 출퇴근하려면 기본 1~2시간은 걸릴 텐데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남편이랑 얘기해 봤을 때도 일단은 지금은 직장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희는 돈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다니? 지금 집 구하려고 하면 어차피 대출받고 그래야 할 거 아니니? 그럴 바에야 몸이 좀 힘들어도 공짜로 살면서 돈도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던가 그러면 되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살라고 한 집에서 그냥 살아.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무 부담스러우면 매달 조금씩 집값이라고 치고 챙겨주면 될 거 아니니? 아, 저희야 집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렇지만 출퇴근이 너무 힘들면 일하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서요. 우선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잘해주시려고 하는 마음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너 그거 너무 자존심 세우는 거다. 지금 시대에 어디 시댁에서 집을 떡하니 해줘? 나는 우리 아들이고 며느리고 고생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집 해주는 거야. 솔직히 이런 집이 어디 있니? 너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건 기특하다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년만 고생한다 치고 그냥 살아. 사실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했던 집은 제 직장에서 적어도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어요. 하루에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은 도로 위에서 허비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점점 시댁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우리 둘이서 집을 구하려면 대출도 받아야 하고 부담도 컸다면서 몇 년만 더 모아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고 했죠. 남편 직장에서는 3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둘 다 피곤하면 힘드니까 몇 년 동안 제가 좀 일찍 나가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서 해준 집에 들어오니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셨죠. 아이고, 너는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아무리 직장을 다닌다지만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여자는 결혼하면 살림도 해야 한다는 거 몰랐어?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남들이 보고 욕한다, 욕해. 아이고, 이게 뭐야 정말? 너 우리 아들 밥은 먹이는 거야? 쓸데없이 인스턴트 이런 거나 해먹이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나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어. 어머님, 저 출퇴근하느라 너무 오래 걸려서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거의 그냥 따로 먹고 집안일은 주말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네요. 생각보다 출퇴근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요. 아침에는 거의 새벽 6시에는 나가야 해서 저 먼저 일어나고 나가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좀 한 소리 해주세요. 아침에 먹은 것도 다 안 치우고 저녁 먹고서도 저렇게 쌓아놓으니 제가 늦게 퇴근하고 다 치워야 해서 힘들어요. 내가 왜 우리 아들을 혼내? 혼자서 안쓰럽게 밥 챙겨 먹는 거 보면 혼내야 될 건 우리 아들이 아니고 너 아니니? 그래도 알뜰하게 돈 잘 모았길래 알아서 잘 살림하겠구나 생각을 했더니만 돈만 모을 줄 알지 살림은 하나도 모르는구나. 안 되겠다. 주말마다 집에 올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요리하는 것도 좀 배우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좀 배우자. 네? 어머님, 주말만 제가 오로지 쉬는 날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너무 저희 살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도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적응도 해야 하고 더군다나 남편이랑 저랑 조율해서 살림도 나눠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도 다니면서 집안일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아요. 좀 더 적응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적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때는 그냥 결혼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시부모 밥상 차리고 그랬어. 혼나면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척척 하는 거지. 그리고 출퇴근이 힘들면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기면 되잖니. 너 때문에 나중에 집도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니? 멀쩡히 집이 있는데 왜 또 집을 구해서 나간다는 거야? 어쨌든 살림은 우리 아들 목 아니고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매일매일 시보는 찾아와 제가 퇴근을 할 때까지 버티다 잔소리를 쏟아내고 가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고 남편과도 자주 다퉜는데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며 달래줬던 남편도 점점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 그렇게 합리적이었던 남편이 어디로 간 건지 TV에서만 보던 가부장적인 남편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난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결혼하고 나서 살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잖아. 매일 난 당신 출근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밥 챙겨 먹고 나갔는데 이러려면 왜 결혼했나 싶고 남들은 아침밥도 와이프가 챙겨줘서 먹고 나온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고 엄마가 당신한테 할 말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만 갖지 마. 뭐? 어떻게 그게 할 말을 하신 거야? 나 출퇴근만 왕복 2-3시간이야. 거기에 그냥 4시간을 쏟아붓고 오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당신이랑 나랑 출퇴근 비슷한 지역으로 집 구하는 게 낫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당신이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살림 더 신경 쓰겠다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해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이유가 뭔데? 아니, 그때야 그랬지.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거나 이거나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살림에 서툰 것도 사실이고, 엄마는 그냥 당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말투가 좀 날카롭긴 하지만, 엄마가 당신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다 우리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신 거지. 당신이 미웠으면 여기 오지도 않아. 그냥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어떻게 이게 애정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물어보시지 않아. 살림은 잘하는지 어쩐지 잔소리도 안 하신다고. 우리 부모님은 나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차를 줄까 생각을 하셔. 무슨 말인지 알아?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까봐 차 타고 다니라고 하신다고. 이게 걱정되는 마음이고 애정인데 당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일부러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엄마 말도 맞아. 집이 있는데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힘들게 번 돈 아끼라고 엄마가 말하는 걸 당신은 꼭 고깝게 보더라. 당신 그냥 시댁이니까 더 이상하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중에서 시댁이라고 하면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남편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답답함은 쌓여가기 시작했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걸 알게 되었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모든 걸 맞춰주겠다고 했고, 시댁에도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랑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남편과 잘 살아보자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너무 좋아하셨고 바로 같이 만나 밥을 먹자고 했지만 남편이 안정기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거절해 시댁과 바로 만나지 않았죠. 시모는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를 했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게랑 새우랑 랍스터까지 준비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어머님,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어쩌죠? 준비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알레르기가 심해서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 그냥 밥이랑 국만 먹을게요. 아, 그래? 아유,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보니, 너 갑각류 알레르기 있다고 했구나? 내가 깜빡했네. 오랜만에 우리 아들 온다고 하길래 아들 좋아하는 게랑 새우랑 이것저것 사왔는데 내가 그걸 깜빡했어.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 엄마를 잊어버린 줄 알았잖아. 어떻게 와이프 임신했다고 집에를 한 번도 안 오고 그러니? 엄마 너무 서운했다. 아, 엄마, 무슨 집에를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래. 저번 주에도 잠깐 들렀잖아.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 하시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실까? 엄마, 그래도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네. 와이프 알레르기 있다고 내가 저번 주에 말 안 했었나? 엄마 새우 사야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와이프는 그냥 밥만 먹고 가야겠네. 진짜 알레르기 있는 건 맞니? 아니, 그래도 이런 것도 좀 먹어버릇해야 뱃속에 우리 손주는 알레르기 없이 크는 거 아니니? 너 닮아서 태어나면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을 텐데 불쌍해서 어째? 아참, 국도 내가 게딱지 넣어서 육수 끓여 놓은 건데 그것도 못 먹겠다.
저기 가보면 김이 있거든? 저번에 맛있는 김이라고 하면서 마트에서 홍보하길래 좀 비싸도 사왔는데 그거에 밥 먹어. 비싼 김이라니까 맛있을 거야. 시모는 제가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새우, 게 요리를 준비한 듯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던 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모가 게 요리를 해놓았었는데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는다고 하니 시모가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부딪혔던 일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릴 리 없다 생각이 들었죠. 출산휴직을 하고 나서 시모는 아이 옷을 샀다면서 시댁으로 부르셨는데 가보니 시댁에는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아이고, 새댁은 참 복도 많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어?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거 생전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었는데 우리 영훈이 엄만 며느리가 그렇게 아까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말이야. 새댁 사는 집도 시어머니가 해준 거라며?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앞으로 진짜 잘해야 되겠다.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해? 얘 부담스럽게. 솔직히 우리 때야 단칸방에 살다가도 금방 집살돈 모아서 나가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 열심히 벌어도 단칸방 집 하나 얻기 힘드니 넉넉한 우리라도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며느라, 저기 아기 옷들 사다 놨으니까 한번 봐보렴. 손주 태어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아유, 영훈이 엄마 이렇게 잘해주면 며느리는 뭐 해줘? 새댁, 나중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지? 이 정도로 하면 나중에는 모시고 살아야 해. 영훈이 엄마가 영훈이도 엄청 아끼면서 키우는데 솔직히 말하면 새댁이 너무 시댁에 안 와가지고 내가 다 서운하더라고. 영훈이 엄마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새댁은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 코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아유, 그만해. 요즘 애들 바빠서 그렇지 뭐.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직장 다니고 바빠서 그래. 나중에 아이 낳고 그러면 다 엄마 마음 알아서 그때부턴 다 잘 챙길 거야. 지금이야 그냥 자기를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렇지 뭐. 나는 그런 거 다 괜찮아. 애들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도 시집살이 얼마나 고되게 당했어. 우리 며느리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동네 주민분들은 하나같이 시모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지를 강조하면서 저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하셨죠. 그렇지만 시모는 남들에게만 그럴 뿐 제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혹독한 시모였어요. 아이 옷을 샀다며 주셨던 옷 역시 여기저기 떨이로 사왔던 옷들이었고 아기 용품들 샀다고 했던 것들도 이미 낡아서 버려야 할 것만 같았던 육아용품들이었어요. 그걸 보고선 남편이 더 화들짝 놀라 다 처분을 하긴 했지만 이런 걸 주면서 좋은 시모라 포장을 하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시모가 저희에게 잘해줬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를 더 챙겼던 건 친정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집을 해줬으니 친정에서는 가구며 가전, 식기류와 모든 물품들을 다 해주셨고 심지어 결혼비용, 신행비용까지 모두 다 지원해 주셨죠. 그런데 시모는 항상 그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유, 나도 딸이 있었으면 너네 엄마처럼 편하게 시집 보냈을 것을. 아들을 낳아가지고서는 집도 해줘야 하고 살림도 알려줘야 하고 너는 내가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아니? 너도 아들 낳아보면 알겠지만 시어머니 자리가 괜히 시어머니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야.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딸만 있는 엄마가 되는 거고. 에이, 어머님. 그래도 저희 집에서 다 해주셨잖아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심지어 수저 하나까지 다 저희 집에서 해준 건데요. 결혼식장 비용이랑 뭐랑 그것도 다 저희 집에서 내주셨고, 어머님 집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하는 건 좀 아니죠. 저희 집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건 몇 푼으로 끝나는 거고 집이랑 비교가 되니? 그리고 가구랑 가전제품이랑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거는 원래 신부가 다 해오는 거야. 그러면 네 집에서 해온 거라곤 결혼 비용만 지원해 준 거밖에 더 있니? 나는 그게 부럽다는 거지. 딸만 있었으면 너네 엄마처럼 집 걱정도 안 해. 그냥 시집 보내면 장땡이고. 역시 옛말 틀린 게 없다니까. 다른 시집 가면 끝이야. 어머님, 그래서 제가 집 그냥 저희가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 부족하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때 가전이랑 가구는 다 고급스러운 걸로 채워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집 리모델링하고 가전 가구 채우는 거 돈도 많이 쓰셨는데, 아니면 가구들 다시 다 팔고 저희 그냥 반반으로 해서 집 구해서 갈까요? 언제 네가 집 반반으로 해서 구한다고 했니?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다. 그냥 다른 집 구하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희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집을 해준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와서 가구 다 처분하고 집 구한다는 거 무슨 말이니? 이제 와서 구하면 대출도 생길 거고 그거 고스란히 우리 아들이 갚을 텐데 난 그 꼴 못 본다. 시모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결혼하고 나서 시모는 집을 핑계로 매달 일정한 용돈을 요구하셨고, 간간히 남편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 후에도 저희를 챙겨주기 바쁘셨죠. 남편 생일날이면 100만 원씩 보내주셨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몸조리 하는 것부터 산후도우미 부르는 것까지도 다 내주셨어요. 거기다가 계절마다 제철 음식도 꾸준히 주문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서 벌이가 줄어들어 남편 월급 관리를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 집 융자가 좀 있어. 엄마가 집 구하려고 했는데 좀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거든? 절반은 냈고 절반은 은행 대출이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많이 화날 것 같아서 내가 바로 말을 못했네. 미안해. 엄마가 대출한 금액은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추가 수당으로 갚긴 했는데 이제 당신 일을 쉬니까 이제는 말해야 되겠네. 뭐? 그럼 지금까지 대출금 갚으면서 이 고생을 했다는 거야? 당신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집에 살 이유도 없었잖아. 당신한테 내가 말했지? 직장 근처에 우리 모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 있다고. 거기 작아도 출퇴근하기 좋고 당신이나 나나 30분 거리니까 편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왜 여기 오자고 고집을 부렸냐고. 그게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야. 솔직히 당신은 결혼하기 전부터 좀 독립적이었잖아. 맞벌이하고 결혼하면서 반반 할 거니까 나머지도 반반으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덜컥 겁이 났어. 우리 집 잘 안 챙길까봐. 그래서 그냥 엄마가 집 구해주는 걸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난해?
그런 걸로 집을 여기로 선택한다는 게 말이나 돼? 나 지금까지 회사 출퇴근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지냈던 거 당신 알잖아. 차 오래 타면 멀미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몇 년만 더 버텨보자 하고 버틴 건데 애초에 여기 안 살아도 됐던 거면 그래서 매달 융자를 당신이 갚고 있다고? 어머님 용돈도 따로 드리는 거고? 아, 그건 내가 해결할게. 엄마도 당신 알았다고 하면 별 말은 안 하실 거야. 융자는 그래도 추가 수당으로 나오는 걸로도 커버가 되고 어차피 여긴 작으니까 이사 나갈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당신도 육아휴직 중이고 일단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집도 우리 집이고 거긴 전셋집이었잖아. 차라리 지금은 아이도 낳을 거니까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동안 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을 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당연히 제가 알았다는 걸 알면서도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셨어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지 못할 집을 구해준 거라며 집 해줬으니 용돈은 그대로 받겠다고 난리셨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시모는 집에 더 자주 찾아오셨어요. 아이가 태열로 피부 발진이 났을 때도 춥게 하면 안 된다면서 애를 이불로 꽁꽁 싸매는 통에 태열이 내려가지 않아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3개월도 안 된 아기 밥을 먹이겠다면서 짠맛 가득한 어른들국에 밥을 말아 먹이기도 하셨죠. 이래저래 시모 스트레스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복직은 꿈에도 못 꾸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모의 폐악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할 때 유일하게 통곡을 했던 사람도 시모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곱게 키우다가 장가 보내놨더니만 몸 약한 며느리가 골골대고 있으니 우리 아들 눈치만 보고 살고 애 돌잔치도 아들 혼자 고생해서 치르고 있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 혼자서 고생해서 그런지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울지 마. 나 괜찮아. 원래 가장은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면 나도 마음이 아파. 너무 울지 마. 엄마가 정성 들여서 나 키운 거 알고 있어. 나도 아이 태어나고 나니까 책임감도 커지고 특히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엄마,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버틴 건 다 엄마 덕분이야. 그래, 아들.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는 거 알고 있지? 혼자서 가정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니? 아내는 몸 약해 골골거리고 있고 애기는 돌밖에 되지 않고 너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을 거야. 엄마는 다 알아. 네가 속으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거. 밖에서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눈물이 나나 봐. 그 기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될 정도로 시모는 통곡을 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가 애틋했는지 같이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뻔뻔한 모자구나 싶었어요. 사실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친정에서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 남편은 육아며 살림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고생이라고 하니 코웃음만 나왔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어요.
그래도 가정에 관심이라도 있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관심을 끊고 오로지 시모 챙기기에 급급했고